번째 세션 논의를 이어가 주실 우리 좌장님 그리고 또 토론자분들 무대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에 참여해 주실 분들이고요. 첫 번째 세션에 좌장을 맡아 주실 아주대학교 정용헌 교수님 먼저 소개해 올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셨죠. 에너지경제연구원 추다혜 부연구위원님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발표 맡아주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안지영 부연구위원님입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유동헌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석유공사 안범희 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거래소 이면희 박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좌장이신 아주대학교 정용헌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의 정용헌입니다. 지금 이전에 이제 두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CCUS에 대한 발표고 두 번째 발표는 그 암모니아 관련 전주기 암모니아 사용에 대한 발표인데 이 두 가지 기술이 사실은 그 지금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핵심 기술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유틸리티 스케일 리뉴어블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저장입니다. 저장은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배터리도 있지만 사실은 수소도 저장 수단이고 암모니아도 저장 수단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IPCC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hard to abate 섹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산업 그 스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워낙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공정 자체를 바꾸는 게 크기 때문에 일단 배출을 하고 그 배출된 CO2를 포집을 해서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요새는 뭐 CCUS라는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경제성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러한 트랜지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COP28에서도 트랜지션 away from fossil fuel인데 fossil fuel이 뭐 그 우리가 말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그 신재생이나 아니면 이런 기술에 비해서 월등히 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당위적인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미래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CCUS나 아니면은 그 암모니아 같은 기술을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세계적인 대세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지리적으로 이 나라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많은 인구가 살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다수 협정이 많은 나라는 특히 이러한 그 미래의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좀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나중에 먼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연구위원님들의 그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 이제 그 우리 그 세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유동헌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저 성함을 죄송합니다. 그 안병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이면희 연구원님 이 세 분인데 짧게 5분씩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간 매니지인데 5분 보통 드리면 한 10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5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동헌 박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유동헌입니다. 일단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CCS와 관련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좌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광범위하게 CCUS로 했을 때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다 그 공감대를 같이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 자체는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고 필요한 기술일지라도 그것이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기업들이 이것을 감축 옵션을 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조건은 아마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용 경제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냐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감축 옵션은 기업이면 기업마다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수준이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난감축 업종에서 CCUS를 온실가스 감축 옵션에 채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 조건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에 와 있는가라는 부분이 사실은 중요합니다만, 오늘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국외 저장소 활용과 관련된 과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CCS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포집을 하고, 그것을 특히 국외 저장소로 활용한다고 하면 임시 저장 탱크로 옮긴 다음에 임시 저장 탱크에서 조건을 만들어서 배에 실어야 되고, 그 배에다 실린 CO2가 그 해당 저장소가 있는 국가의 터미널에 도착하고, 터미널에서 다시 역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저장 탱크를 다시 옮겼다가 지중 저장소로 옮겨가는 트랜스포테이션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는 이런 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절차가 길다는 얘기는 곧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늘어날 수밖에 없냐면 이런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비용도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감축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가라는 두 가지 점에서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추 박사님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사실 이동거리가 길어지면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조건을 더 많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거리는 짧아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저장 비용을 작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우리 국내가 아니라 국외 저장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갖고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 시설을 갖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외 저장소를 우리가 못 가진다고 할 경우에 임차해서 쓰거나 어떤 계약 대상으로 만약에 저장소 활용한다고 했을 때 어느 나라의 그 저장소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한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NDC 관점에서만 볼 것이냐 아니면 기업의 수익 창출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또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NDC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분명히 이 기술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한 코스트 조건이 안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업이 수익 창출 측면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용 요소를 낮출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어딘가라는 부분, 그 다음에 과거 우리 그 자원 개발에서 경험했듯이 하드웨어를 갖기까지 들어가는 비용, 투자에 대한 위험성, 이걸 어떻게 하면 낮춰줄 것인가 하는 등등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점을 같이 고민해서 해결하는 포인트를 찾지 않는다면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2030, 2050에 활용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말씀드리면 2030에 1120만 톤이라는 숫자를 CCUS로 커버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정부가 투명하고 적극적이고 그런 비용과 관련된 언급을 이제는 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략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1120만 톤을 전부 다 국내에서 포집한다고 가정하고 포집, 수송, 저장이라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얼만큼 들 것인가를 추정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그거는 외국에 있는 논문들을 쭉 분석을 해서 대충 평균값을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저장은 한국의 동해가스전과 유사한 거리를 상정했고요. 그랬을 때 레인지로 나왔는데 레인지의 중앙값 정도를 말씀드리면 그 한 해년도 1120만 톤을 처리하는데 1조 한 2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한 원화 기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토론 이제 들으실 때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비용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기술에 대한 거하고 두 번째는 이 인프라에 대한 거하고 세 번째는 이제 시장에 대한 거거든요. 사실은 시장에 대한 건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이동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시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에너지 전환이 오려면 이 시장 문제가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수요 여태까지 경제사 세계 경제사를 보면 모든 그 대부분이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지 공급에서 움직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은 사실은 공급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단순한 시장 논리로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시장 논리로서만 사실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안병희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유공사의 안보미 실장입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 뭐 이렇게 하면서 제일 이제 그 중심에 서 있는 회사가 석유 회사고 이번에 COP28 행사에서도 UAE의 이제 석유 회사가 에드녹이 중심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엑스모빌이든 큰 회사들이 이 저탄소 사업, 로카본 솔루션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술의 측면이나 자본의 측면이라고 봤을 때 석유 회사가 주도해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유공사에서 제가 로카본 솔루션, 그러니까 CCS, 그다음에 수소 암모니아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으로서 이제 해상풍력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두 개 주제에 대해서 있으니까 바로 애경련이 바로 옆집이라서 와서 좀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전 소규모 몇 명이 나와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 줄 알고 왔더니 제가 감히 올 자리가 아닌 자리에 왔다는 좀 느낌도 좀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 좋은 주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만 국민들이나 지역 또 일반인들이 얼마나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는 게 것인가, 이게 아마 이 어떤 새로운 에너지 트랜지션의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요. 수용성도 크게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측면, 수익성 측면, 그러니까 효율 측면에서 내가 얼마나 이 높은 가격을 내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일반론적인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시설이 내 주변에 왔을 때 이걸 정말 수용할 수 있는 건지 그 입지적 측면에서의 수용성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요. 이러한 측면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이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은 수익성을 쫓아서 일을 할 거고 정부는 또 그거를 좀 뒷받침해야 될 거고 공기업인 저희 이제 에너지 공기업들은 그 중간 어딘가에서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이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가격 수용성, 그 다음에 입지 수용성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밸류 체인, 생산부터 국내 도입 수요까지 봤을 때 인프라를 어떻게 깔아주느냐가, 누가 해주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맡기기는 일부 수요만 갖고 국가 인프라까지 깔아가면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용 측면에서 가격이 비싸서 그것까지 다 초기에 지불하고는 쓰기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가의 지원, 정책적 지원이 인프라를 좀 깔아주는 데 좀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얘기로 수소 같은 경우, 수소 암모니아, 내년에 이제 청정 수소 입찰 시장이 열리는데요. 제 봤을 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고 우리나라가 국가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디테일을 짜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도 이제 뭐 디테일의 악마가 또 나올 거고 그 악마를 우리가 잘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관건이고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S 사업은 사실은 어떻게 하고 큰 당위성과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보는 게 솔직한 시장의 평가라고 봐서 빨리 그게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유 박사님도 좀 말씀하셨지만 저희 CCUS 쪽에서는
동해가스전을 중심으로 해서 실증 사업에 대해서 국내 가까운 데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향후에 이걸 얼마나 발전시켜 나갈 거냐, 확장해 나갈 거냐 하는 좋은 방향성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현실화된 거를 좀 민간 다수한테 보여주면서 리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공기업의 역할, 어떤 인프라 건설의 공기업의 역할, 사실은 이런 미래 기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 인프라입니다. 인프라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할 거냐, 썬코스트는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놓는 거 누가 깔 거냐, 어떻게 빨리 깔 거냐,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좋은 말씀해서 그 다음에 특히 동해가스전을 사용한 어떤 CCUS 실증 사업 같은 거, 이건 뭐 돈이 안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술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해서 좀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실증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네. 그다음 전력거래소의 이면희 박사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전력거래소 수소시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연희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 전력거래소에서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청정수소 입찰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지영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이 연구가 저희가 이제 사업자분들이 어떻게 연료 도입을 해오고 어떠한 비용으로 이제 저희에게 가격을 제출해 주실지 그런 걸 예상할 수 있는 좋은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추다혜 연구원님께서 이제 연구해 주신 내용도 저희가 이번 시장은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의 차별 없이 열리는 시장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가격 수용성 측면에서 블루 수소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이 좀 줄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CCS 기술과 사업의 이제 실현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 전력거래소에서도 정말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유가 또 이제 청정수소 발전 시장이 어떻게 설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셔서 저를 이제 초대해 주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저희는 이제 탄소 배출 저감과 수소 산업 육성 그리고 수소의 이제 수요처 확보를 목표로 청정수소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안범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가격 수용성이 구매자와 전기 소비자에게 모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한 가격을 설정하면서 이제 가격 평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수소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가격 평가 요소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또 탄소 배출 저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량이 이전에 화력 발전이 그동안 배출하고 있었던 탄소 배출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이제 수소 발전 입찰 물량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참여 요건도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또한 이제 가격 수용성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얼만큼 이 인프라나 발전소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큰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지역 수용성 측면에서도 같이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또 아까 안지영 박사님께서 연구에서 말씀하셨듯이 석탄 화력 발전이 전소 석탄 화력 발전소와 이제 혼소를 하고 있는 석탄 화력이 경제 급전 순위에 들어가면 당연히 비용적 측면 때문에 혼소 발전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 CHPS 시장에서는 이제 청정수소 발전량에 대해서만 LCOE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 정산을 해드릴 예정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저희가 이제 시장 설계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아마 제가 이제 발언이 끝나면 이제 질문 시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발언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면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우리가 청정수소 입찰 시장이 이제 생기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청정 수소라든지 이런 신기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탄소세라든지 아니면 탄소 시장, CR 가격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게 하나의 큰 변수로 작용할 텐데 사실은 청정 수소의 입찰 시장도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미래의 기술인데 이 미래의 기술이 실제로 기후변화 대응의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두각을 두드러진 게 이 CCUS. 그 CCUS는 사실은 엑슨모빌이나 이 미국계 그 석유 회사들을 보면 환경 쪽에 투자를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투자를 안 하고 이쪽은 투자를 해요. 재생에너지 투자하는 게 투자액이 거의 없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봐도. 근데 이런 기술은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그만큼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한번 우리 추 연구원님하고 그다음에 안영우님이 이 두 기술이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소 저감 기술 같은 경우는 초기 시장에 있어서는 시장 경제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1톤의 탄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CCS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배출권을 통해서 그 1톤의 CO2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 배출권 가격이 좀 낮다 보니까 CCS를 사용할 유인이 기업에게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긴 여정을 가기 위해서 또 NDC 목표도 달성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이 CCS 기술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키워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부여가 된다면 이 시장에 대한 보조 정책을 정부에서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경제성을 가장 집중해야 한다고 그렇게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기 이런 녹색 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생하기 어려운 이런 시장을 정부가 좀 수요 견인형 정책이나 또 비용 보조, 탄소 가격 차익 제도와 같은 그런 비용 보조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게 성장할 때까지 인위적으로 조금 마중물의 역할을 그런 정책을 좀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영우님. 네. 저도 유사한 견해인 것 같은데요. 수소나 암모니아 쪽은 그래도 민간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밸류체인이라서 민간 투자가 좀 CCS보다는 좀 활성화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투자 행위를 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 정책이 이제 불확실한 부분, 그리고 이게 계속 이제 정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밀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안정적으로 밸류체인이 구축이 되려면 정부에서 확실한 시그널링을 가져갔을 때 민간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투자에 기반해서 밸류체인의 다른 부문까지 더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좀 이제 정비할 게 있으면 선제적으로 좀 정비를 하고, 정부에서 정부 계획을 확실하게 언제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이다라는 시그널링을 좀 강력하게 주는 것이 좀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 좀 이제 좀 이렇게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게 정부의 어떤 시그널링이라는 게 그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로 하여금 그 어떤 그런 기술에서 나오는 어떤 서비스를 수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 정부의 시그널링이 상당히 중요한데, 좀 여태까지는 좀 우리나라 과거 모든 정부가 이런 시그널링에서 상당히 좀 우왕좌왕했던 면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로부터 이 패널 분들도 그렇고, 패널 분들 말씀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저희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제 시간 관계상 한 세 분한테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마이크 갖다 주시고요. 그 본인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 내용을 누구한테 질문하실 건지 말씀하시고 질문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제 질문을 하고 제 질문 내용을 듣고 적절하신 분이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대한석협회 근무하고 손성진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지금 CCS 프로젝트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CCS 말 자체가 이제 탄소 포집앤 저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근원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탄소 캡처 앤 포집이 제대로 됐느냐를 확인을 해야지 그게 그 해당 CCS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의 정합성과 합리성을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앞에 계신 제 유동훈 교수님하고 제가 예전에 산업계 온실가스 업무했을 때 가장 치열하게 저희가 논쟁했던 부분이 MRV 부분이요. Measure, 그다음에 Report, Verification인데, 이 CCS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의문이 저만 약간 좀 앞서가는 걱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국제적으로 이 카본 캡처가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무슨 국제 인증 기준 같은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해서 킬로그램당 4kg 그런 것처럼 있는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우려하고 아니면 지적하고 있는 분이 너무 앞서가는 건지, 외국에서는 이것까지는 신경 안 쓰는지, 이런 것도 좀 곁들여서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국제 감축 사업 관련해서 결국 이제 민간 기업에서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게 이제 이거 6.2, 6.4 관련된 내용입니다. 투자국가 그 해당 현지 국가 간에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국제 감축 사업을 통해서 국제 감축량이 만약 100톤 나왔다고 했을 때 이거 안분 비율한 비분 뭐 5대5인지 7대3, 3대7인지 이런 부분이 이번에 캅 COP28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제가 다시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재확인차 질문을 드리고요. 또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우리가 국제 감축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현지에 가서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어쨌든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감축 사업을 해서 그 감축 사업도의 어느 일정 부분도 우리나라 NDC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질문 세 개 해주셨는데 두 개가 아니라 우리 그 추다혜 연구님이 답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들리시나요? 네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CC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구적으로 지중해 격리를 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누출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MRV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IPCC 2006 지침에서도 그것이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CS 산업 자체가 수소처럼 경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CCS에 대한 그런 표준과 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논의가 미진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인증 기준이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논의 자체가 아직 시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감축 사업 자체는 제가 올해 안 그래도 저도 캅 28을 다녀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제 6.2조와 6.4조가 모두 다 합의문 생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말은즉슨 우리가 앞으로 감축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양자나 혹은 시장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국제 사회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국제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때 어떻게 표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침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가 기본 계획을 통해서 국제 감축 사업에 대한 그런 목표량을 늘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좀 귀추를 주목을 해봐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사실 국제적으로 규범은 존재하지 않고 CDM 사업 자체에서는 저희가 개도국에서 일방적으로 감축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었다면 저희가 지금부터는 서로 감축 실적을 나눠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참고할 만한 사례가 크게 밝혀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 비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질 거라고 그렇게
다들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면서 러닝 바이 두잉으로 조금 확인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용 조정에 있어서도 아직 이게 내년 캅 28 시장에서의 좀 주제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출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국제 감축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제가 세 번째 질문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좀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NDC 달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자체가 소화해야 되는 그런 국제 감축분 그 자체가 목표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상응 조정까지 합하면 우리나라가 외부에서 국제 감축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그 목표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감축 실적을 나누는 그런 활동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 기출을 좀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약간 첨언을 하게 되면 탄소 포집 기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에너지 인텐시브하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포집에, 그다음에 종류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탠다드라든지 어떤 기술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기술이 사실은 없습니다. 탄소 저장 하는 프로젝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MRB라는 개념, 교토 프로토콜에서 나오는 개념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메커니즘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본질적으로 교토 프로토콜하고 파리스 어그리먼트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타겟하고 타임 테이블이 있지만 이쪽은 NDC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6.2조, 6.4조, 6.6조 그 디스커션 자체가 굉장히 지난하게 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확실한 어떠한 줄여야 되는 목표가 없는 한에서는 이 줄여야 되는 목표 내에서 이게 메커니즘이라는 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논의 자체가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나요? 예, 짧게 한 가지 하나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강원대학교 김기현입니다. 제가 이제 학부하고 석사 전공을 석유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미 확립된 기술이고 단지 MRV 측면에서만 제도를 갖추어 가야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석유 배울 때 인핸스드 오일 리커버리를 가지고 미국에서는 포집에서 파이프라인에서 계속 석유를 생산했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석유를 얻었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었던 거고, 이제는 CO2를 넣었을 때 그 저장에 대한 돈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 제도적으로 경제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두 번째는 우리가 LNG 관련해서는 저희가 석유를 배울 때 다 가스는 태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86년부터 LNG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본은 60년대 중반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것은 이제 LNG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선도 국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지 아시죠? 카본 덩어리인데 희소성입니다. 그리고 고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3억 년대에 있던 이 석유 같은 화석 에너지가 나중에는 고부가 가치 원료가 되는 경우에는 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제 CO2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 에너지 경제원을 연구할 때 꼭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저는 상대적인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 다이아몬드가 비싼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로 듣고 이 세션을 갖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